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1588년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에 패배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의 일화를 따라 걸어보고자 합니다. 16세기의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해상무역의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까지의 해외 무역은 주로 지중해를 거쳐 동방을 육로로 연결하는 무역로에 의존했지요. 그러나 신대륙이 발견되자 대서양 항로를 따라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을 돌아 태평양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무역로가 개척됨으로써 이른바 탐험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그 선도자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보다 빠르고 튼튼한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키는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이었지요. 특히 항해의 왕자로 알려진 헨리 왕자는 전 생애를 항해 기술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그의 관심과 지원 아래 포르투갈은 일약 최고의 항해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왕자는 항해술을 전공하는 대학을 세우고 탐험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후원으로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으며, 페드로 카브랄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을 발견했지요. 여기서 얻은 부를 바탕으로 이후 포르투갈은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강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수도 리스본은 세계의 무역도시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선도자로서 오랜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헨리 왕자의 사후 강력한 지도력이 사라진 포르투갈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580년에 새로운 해상의 강자로 등장한 스페인에게 병합되고 만 것입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보다 한 발 늦게 해상무역과 신대륙 탐험에 나섰으나, 포르투갈을 합병한 뒤 막강한 해군력의 뒷받침으로 이rak 해상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16세기 말 스페인왕 필리페이세는 지중해의 여러 섬과 북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금과 은의 양은 실로 엄청났지요. 그런 필리페이세는 스페인의 부와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을 통일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필리페이세는 정통 가톨릭에서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신교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돌이 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해적선이 영국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스페인의 무역선을 수시로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영국의 해군력은 스페인의 신대륙 독점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였지요. 16세기 초 영국은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해상무역과 해외 식민지 개척에 관심을 쏟지 못했지만, 16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해군력을 확보하고 신대륙 개척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짧은 시간에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대서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원거리 항해에 유리하였으며, 일찍부터 노를 젓는 갤리선이 아닌 범선으로 바다를 개척하였기에 가능하였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왕 헨리 8세는 갈레온 위주로 해군을 육성했습니다. 갈레온은 3 내지 4층의 갑판과 셋 내지 4개의 돛을 갖춘 400톤급 이상의 대형 범선으로 함선과 무역선으로 같이 사용되었지요. 다만 함선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갑판에 대포를 설치하여 무서운 공격력을 갖추었습니다.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재위하던 1558년부터 1603년 사이에 영국과 스페인의 적대 감정은 최고조로 고조되었습니다. 영국이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영국 해적이 스페인 무역선을 약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페인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페인의 필리페이세는 영국을 모방해서 스페인 해군의 갤리선을 갈레온으로 교체하는 한편, 강화된 해군력으로 영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곧 실행에 나섰습니다. 1588년 5월 25일 영국 해협을 향해 출발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는 총 137척이었으며 이 중 65척이 대형 갈레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레온에 장착된 대포들은 대체로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스페인 해군은 아직도 레판토 해전과 같은 갤리 시대의 해전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페인 해군의 전술은 갤리선 시대의 해전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여 포격전 후 아군의 함선을 적선에 갖다 붙이고 신속히 적의 함선 위로 기어 올라가 백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해군의 3만 명의 병력 중 3분의 2는 백병전을 하기 위한 전투 모병들이었습니다. 한편 플리머스항에 정박하고 있던 영국 함대는 총 197척이었는데 34척은 여왕의 배였으며 나머지는 개인의 배였습니다. 갈레온의 숫자는 아르마다와 비슷했으나 전반적으로 기동이 신속하고 용이한 소형 함선들이었지요. 영국 해군의 해전 전술은 포격전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포격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포수들을 많이 보유했고 백병전 병력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르마다와의 가장 큰 차이이자 장점이었지요. 기상악화로 2개월을 기다린 후 7월 21일 마침내 아르마다는 영국 함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플리머스 항구를 박차고 나왔지요. 영국 해군 지휘관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바람을 등지는 위치에서 이 플리머스 해전을 지휘했습니다. 이때 이른바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이라고 불린 남서풍이 계속 불어온 덕을 크게 보았지요. 아르마다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바람과 영국 함대의 압력에 밀려 영불의 옆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동성에서 우세하였던 영국 해군은 함대를 4개의 전대로 나누어 아르마다 후미를 따라가며 조직적으로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포격으로 스페인의 함선을 침몰시킬 수는 없었지만 영국 대포의 사거리가 더 길었기 때문에 아르마다의 대응 포격에 영국 함선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마다의 포탄이 먼저 다 떨어지자 영국 함대는 마음 놓고 아르마다에 접근하여 근거리 포격으로 아르마다의 함선을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르마다는 많은 부서진 배들을 이끌고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폭풍을 만나 더 큰 참변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귀환한 배는 다 부서진 53척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영국 해군의 전술은 당시의 해전 전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 후 승리한 영국군은 자만에 빠졌고 패배한 스페인 해군은 비축해두었던 제부를 활용해 놀랄만한 짧은 시간에 아르마다를 재건해 상당 기간 더 계속하여 해상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했습니다. 이 해전을 통해 스페인 해군은 오히려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상으로 1588년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에 패배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의 일화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